21번 문제는 점화식에 대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뭐 교재에서 보통 배우는 점화식은 아니고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an 플러스 1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자 주어져 있는 걸 보면 A6이 주어져 있어요. A6이 2라고 주어져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A1을 구해내는 문제죠. 여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서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 또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항들이 다 자연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이라는 건 자연수가 맞긴 맞는데 이쪽 부분을 보면 n분의 a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자연수이긴 하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자연수다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긴 없어요. 분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항은 자연수구나. 첫 번째 항은 자연수구나. 나머지는 모르는구나. 나머지는 꼭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구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들의 범위를,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범위를, 수체계에서의 범위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항들이 자연수야. 라고 나오는 문제하고, 이거는 분수가 될 수도 있어. 뭐 대신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지금처럼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어떻게 보면 항을 거꾸로 뒤집어서 가는 거죠.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게다가 뭐라고 돼 있어?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여러 개 될 수가 있죠. 자, 거꾸로 뒤집어서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 점화식보다는 다른 형태로 점화식을 좀 바꿔주면 계산이 조금 많이는 아니고 미세하게 더 편리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건 결국은 두 가지거든. A의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의 n 플러스 1은 n분의 an이다 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쪽으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 쪽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n을 곱해서 20보다는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an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쉬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무조건 a의 n 플러스 1은 10이다. an 플러스 1이 10이다. 이건 뭐 식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아주 미세하게라도 간단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연습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뭐 A6은 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A5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A4도 계산을 하고 또 A3도 계산을 하고 기본 패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거를 매번 A6, A5, A4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표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죠. 선을 하나 긋고 윗줄에다가는 항 번호를 쓰고 아랫줄에다가는 항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윗줄에다가는 항 번호를 쓰고 아랫줄에다가는 항을 쓴다. 여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 뒤쪽에다 어딘가 이렇게 6이라고 써놓고요. 여섯 번째 항이 2라고 주어져 있죠.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항 2를 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친구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여섯 번째 항을 제일 앞에 쓰고 나는 이렇게 쓰고 다섯 번째 항 찾아내고요.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항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형태로 좀 나열을 했더니 그 친구는 처음부터 여섯 번째 항 여기다 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쓰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좋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원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풀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항이 이제 왼쪽이 첫 번째인 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쪽이 편한지 이쪽이 편한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불편해요. 어차피.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으니까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이 표현법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풀어도 어떨 때는 이게 정답이 맞나?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점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검사를 한 번씩은 더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장을 한번 이 점화식을 가지고 찾아볼게요. 네, 여섯 번째 장이 주어져 있어요. 여섯 번째 장이 주어져 있어. 다섯 번째 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조건 때문에 만약에 3보다 작다면 여섯 번째 장이 10이었었겠죠. 다섯 번째 장이 3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2였어. 그럼 무조건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이 자체가 10이 아니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 2는 위에 거에서 온 거야. n과 a,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에서 n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항을 곱해서 여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얘가 10이잖아. 그치?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곱해서 40에서 10이 되었을 수도 있고 40에서 10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죠. 40이면 만약에 네 번째 항이 진짜로 40이었다라고 치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또는 이쪽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얼마든지 40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40도 괜찮고요. 40이 아니고 3보다 작은 숫자여서 A라고 합시다. A라는 숫자에서부터 10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A라는 문자는 2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죠. 3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수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항은 자연수지만 나머지 항들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 자체는 꼭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얼마든지 유리수일 수 있어요. 분수일 수 있다고요. 음수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A가 아마 3보다 작으면서 0보다는 크겠죠. 요 조건이 되면 이 값에서 10으로 올 수 있어. 요런 식으로 하나가 위아래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세 번째 항을 구할 때 얘는 10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윗줄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A도 10이 아니죠. 0에서 3 사이가 되는 거니까 10이 아닌 거니까 역시 윗줄을 따라간다라고 쳐줘야 되겠죠. 요것도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이렇게 해서 3A에서 온 거겠죠. 근데 3A에서 A가 되려면 이 3A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보다는 크거나 같았어야 되는 거겠죠. 3보다 작았으면 10이 됐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실제로는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업데이트가 된 거죠. A의 범위가 좀 세밀해진 거죠. 이게 아니고 A는 1에서부터 3 사이구나 라고 A의 범위를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A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우고 이렇게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3A는 어떻게 되는 거냐? 3A라고 하는 것은 A의 범위가 1에서 3까지가 되는 거니까 요 3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3에서부터 9 사이가 되는 거죠. 3배를 하더라도 9가 되는 거니까. 이게 왜 9보다 작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 결국은 얘가 10이었을 때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10이 아니었을 때는 바로 한 개로 나온단 말이야. 10이었을 때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1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항으로 가보십시다.
두 번째 항으로. 얘는 물론 10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240이었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곱한다고 쳐보면 이게 역시 24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중에서 한 개를 벌써 구해냈습니다. 3A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3A도 역시 10이 아니니까 이렇게 곱해서 6A에서 왔을 거예요. 그죠? 6A에서 3A로 갔을 겁니다. 근데 6A라고 하면 A의 범위가 어땠어요? 1에서부터 3까지였으니까 이 6A의 범위는 얼마가 되느냐면 2에서부터 3, 6, 18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안에는 10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3분의 5였다. 그럼 가능하잖아. 3분의 5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A가 3분의 5였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0이 되는 거죠. 10이었으면 얘는 5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곱해서 5가 되는 거고요. 얘가 5가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3분의 5면 이렇게 돼서 10이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A 값이 얼마였을 때는 3분의 5였을 때는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항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2보다 작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첫 번째 항이니까 1 아니면 2가 돼야 되겠지. 왜? 첫 번째 항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A가 3분의 5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항이 1이나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라 2가 되었다라고 하면 1 또는 2, 1,2가 아니고 그랬으면 두 번째 항은 3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무조건 10이 될 거고요. 얘는 3보다 크니까 나눗셈을 해서 세 번째 항은 5가 될 거고 역시 3보다 크니까 네 번째 항은 나눗셈을 해서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은 얘는 이제 2보다 작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3보다 크니까 5 해서 이 여섯 번째 항이 2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도 자연수라서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도 6분의 A, 3A, A, 12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째 항이 2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A가 그럼 3분의 5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윗줄을 따라가서 1 곱하기 6A에서 6A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6A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6A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라고요. 자연수. 특히 얼마인 자연수가 돼야 되느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6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6A의 범위는 이렇게.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그러면 A가 1 아니면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6 아니면 12가 정답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A 자체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6A가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6A의 범위를 구해보면 6에서부터 6, 3, 18 사이에요. 그러니까 6A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7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해 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8이었다라고 쳐보십시다. 첫 번째 항이 8이었어. 8. 그러면 두 번째 항도 8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 8이었어. 그러면 2분의 AN 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4였어. 세 번째 항이 4였으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요. 3분의 4는 다시 10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해서 역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역시 12, 여섯 번째 항이 2가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들을 다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들은 첫 번째로는 240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1하고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찾은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6, 7, 8 이렇게 해서 17까지가 있었죠. 굉장히 많죠. 여기만 해도 12개 있네요. 그죠? 12개, 13, 14, 15개의 첫 번째 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항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A 자체는 우리가 네 번째 항을 A라고 뒀었어. A 자체는 얼마든지 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 6A의 범위를 잘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자연수들을 정답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합은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거 여러 차례 연습해야 돼요.
쉽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생각해보고 여러 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표현법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까지.